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비참한 인생 피하려면 당장 걷어차야 할 4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참 어렵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나에 대한 어떤 객관성, 이런 어떤 객관적인 시각, 이런 게요. 어느 날 문득 이제 퇴직을 하면 굉장히 이제 황당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봤다면 미리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 많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경력도 있으니까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생각보다 빨리 퇴직을 하게 되면 대단히 이제 준비 없이 허둥거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정말 일이 잘 돼서 어떤 그런 직장 생활 할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사는 그런 사람보다는 은퇴한 이후에 굉장히 좀 힘들게 그때보다는 좀 덜 풍요롭게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나이를 들면 들수록 수입도 없어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일도 없고 취미도 없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이런 초라한 상황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딱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걷어차야 될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첫 번째, 미래에 대해 전략 없이 사는 거. 걷어차십시오, 여러분. 한마디로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거는. 나만을 위한 내 인생이잖아요. 딱 한 번뿐인 인생.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제 배구나 농구나 작전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우리도 그 시간에 이제 우리 인생의 작전 타임에 대단히, 그럼 후반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전략을 짜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5년 후, 10년 후를 대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경쟁력을 보유할 거냐, 과연. 지금 내가 당장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나는 어떤 경쟁력이 있나? 이걸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경력을 살려서 이제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쓰든가, 아니면 나만의 아주 작은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만들든가, 책 쓰고 강의, 회사 만드는 게 이제 자신이 없으면 나는 그냥 작은 점포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상권조사, 실제 이제 내 몸도 튼튼해야 되고 그 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와 공부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향후 5년 후, 10년 후에 대한 전략을 어떤 걸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초라하고 진짜 외롭고 비참해지는 그런 노후, 나의 미래를 정말 피하고 싶다면 지금 정말 전략 없이 사는 그런 나의 패턴은 걷어차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고난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도 걷어차십시오. 이제 살면서 힘든 일이 중간중간 생기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 힘든 일에 대한 내 태도가 뭐냐에 따라서 대단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 강연을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기업 강연을 하면서 직장 생활은 허들형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직장 생활은 그냥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쉬지 않고 어떤 장벽이 나타나고 허들이 나타나서 우린 그걸 갖다가 펄떡펄떡 뛰어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직장 생활만 그렇겠어요? 인생 자체가 허들 게임인 것 같아요. 인생 자체가. 나한테 어떤 고난이 와서 그걸 뛰어넘고 극복하고 또 뛰다가 또 허들이 오면 또 뛰어넘고, 이제 이게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어차피 허들 게임을 하는 건데, 그 허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허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앞으로 이제 뛰어넘었는데 금방 또 나타나겠지? 거기에 대해서 난 너무 힘들어. 나만 불행해. 나한테만 허들이 이렇게 자주 와. 라고, 거기에 그 고난에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초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생의 허들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속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가 실직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럴 때 그 가장 이제 지혜로운 태도는 뭔가 하면 그걸 이제 인생의 일부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막 몸이 아프면 내가 몸만 안 아파도 정말 걱정이 없겠다. 몸만 안 아프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든지 또 아이들 속만 안 썩여도 내가 뭐 날아다니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고 해결에만 이제 골몰하고 이제 다른 어떤 감사와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고난이 지나면 비슷한 분량의 어떤 고난이 또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 20 정도는 항상 어떤 고난이라는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힘든 문제들이 있다. 어쨌든 뭐 인생의 그게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다른 감사하고 정말 기쁜 일을 하나도 못 볼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건 그대로 그냥 나와 내 인생을 함께 하는 거고 다른 어떤 좋은 일들에 대해서 기쁜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그런 것도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뭐 지병이 있어서 막 아픈 것도 그래 뭐 친구처럼 같이 가자 그 지병이 있는 걸 뭐 같이 병을 끼고 가든지 아니면 회복을 하더라도 뭐 천천히 뭐 해도 어쩔 수 없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정말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어떤 그런 어려운 일에만 집중하는 나의 어떤 태도, 습관을 지금 당장 걷어차 버리십시오. 자, 세 번째는 원망인데요. 굉장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핑계대고 원망하고 뭐 이러는 거. 이제 배우자가 사업 실패하면 평생 그 얘기 하는 거죠. 네 아빠가 사업해서 말아먹지만 않았어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평생.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부모가 조금만 밀어줬어도 내가 이렇게 맨 땅에 헤딩인이 될 리가 있어? 이러면서 또 부모 이제 막 원망하고 이러는 거. 내가 안 된 게 다 부모 탓이고. 뭐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동생들만 아니었어도 동생들한테 내가 너무 공부시키느라고 내가 희생한 세월이 너무 커. 라고 하는 걸 지금 정말 나이 다 먹고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다 끝났는데 지금도 계속 원망하고 탓하는 게 어떤 유익이 있겠냐는 얘기죠. 결국에 내 인생만 더 초라하게 만든다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이러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막 속에서 열불이 터져서 안 되겠어요. 뭐 그러는데 그렇게 내가 열불 터져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쓰면 계속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한테 돌고 그럼 현재 일까지 이제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인생이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망이나 탓 그것도 걷어차 버리시고 자, 네 번째 나이로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당장 걷어차야 될 어떤 부분인데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이제 책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뭐 50에 뭐 몇십억 부자가 된 뭐 어떤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50에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40의 작가의 길을 처음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80 몇 세신데 대학을 졸업하신 거예요. 이제 그것도 뭐 전 과목이 A뿔이래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제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상관없어지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뉴스를 접해보는 것만으로 해도 나이가 점점 상관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그냥 나만 바보 되는 그런 이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시장도 나이랑 전혀 관계없다는 거 증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굉장히 연세한 뭐 70대들도 유튜브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도 많으시고요. 이 나이라는 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 이제 올림픽 딱 맨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한 우리 이승우 선수 있잖아요. 동메달 따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기자가 거의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올림픽이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난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메달 딴 것보다 그 얘기가 더 멋있었어요. 이승우 선수가 이제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 도전할 거다라는 얘기가 어쩜 그렇게 멋진지 아주 그냥 좀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내가 나이와 관계없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원한다면 어떤 나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막 보면 나이랑 관계없이 뭔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실제로 내가 예상하는 거 나도 굉장히 좀 그런 데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내 꿈을 펼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얼마든지 더 좋은 거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내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비참한 인생을 딱 피하려면 우리가 지금 당장 걷어차야 할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전이 되고 정말 오늘 걷어찰 수 있는 건 다 뻥뻥 걷어차서 대단히 미래를 정말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